50의 품격을 만드는 방법. 화를 가라앉혀라. 우리 안에는 사랑과 분노, 우울과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이 있음에도 유난히 화를 내는 빈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 대부분을 화를 내며 보낸다. 답변이 늦다거나 길을 잘못 들었거나 주문한 음식이 비싸다거나 전화를 빨리 받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한다. 또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빨리 닫히지 않는다거나 날씨가 춥다거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출근길 지하철이 복잡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낸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화를 잘 낸다. 조금만 화를 가라앉히고 살펴보면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때 버스를 타려면 조금 일찍 나오면 된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화를 내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까지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불합리한 사람이라고 매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 바깥으로 밀리는 상황이 되면 견디지 못해 화를 낸다. 자신의 잘못으로 무시당해도 분노한다. 자신이 설 자리가 아니라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승부욕이 강해 매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무엇을 하더라도 상대방보다 자신이 뒤처지면 화를 참지 못한다. 화는 평화로운 마음을 폐허로 만든다. 화가 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심하면 손이 떨리고 몸이 경직되기도 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이 나빠진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잡초로 뒤덮여 폐허가 되듯이 마음이 삭막해진다. 화는 육체의 고통이 아닌 마음의 고통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고통에서 출발하는 화는 이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렇기에 화를 방치하면 그 감정이 눈덩이 굴러가듯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감정 싸움이 된다. 감정 싸움으로 변한 화는 그 원인이 된 문제와 상관없이 서로의 약점을 자극한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고 가장 민감한 자존심을 건드리게 된다. 급기야는 싸움이 끝나 화해를 해도 감정의 고래난 상처는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폐허가 된 감정의 고래는 화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건드리는 기색이 있으면 가차없이 밖으로 나온다. 화는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커진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확대되는 것이 화의 본성이다. 이러한 화가 평화로운 마음을 폐허로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갖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다. 화를 내는 내가 있고 동시에 그 화를 다스리는 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자신의 마음을 적절히 다스릴 때 마음의 정원은 폐허가 되지 않고 평화롭게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화를 가라앉히려면 화가 났음을 인지하라. 화를 가라앉히려면 먼저 자신이 화가 났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은 가슴에서 포착되는 일렁임으로 알아낼 수 있다.
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화가 났음을 알아차리는 시간은 서서히 일어나는 화나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화나 다를 바가 없다. 서서히 일어나는 화도 그것이 화인지 모르다가 급작스럽게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화가 난 줄 모르고 있지만 가슴에 콩닥거리는 느낌이 들면 우선은 화가 올라오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한 운동을 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닌데도 맥박이 거칠어지면 일단은 그 느낌이 화가 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라.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미세한 느낌이라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화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를 가라앉히고 말하라.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전에 심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10까지 세어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1에서 10까지 10번을 세어보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화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눈치 보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라. 이는 화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지만 자신을 자극하고 있는 상대에게 화가 나서 곧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효과도 있다. 화는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또한 당신도 화의 주인이 아니다. 화는 당신이 초대한 손님이 아닌 불청객일 뿐이다. 불청객은 자신의 처지를 알았을 때 스스로 떠나게 되어 있다. 세상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다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개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다. 화는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자신이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공감하며 수용할 때 가라앉힐 수 있다. 화가 나면 10분간 화를 가라앉히고 생각한 후 말해보라. 그렇게 하면 남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보인다. 말하기에 투자하라. 사람들 앞에 서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며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는 듣는 사람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할 때도 있다. 문제는 공식 석상에 자리를 마련해주면 그 순간부터 입이 굳어지며 할 말이 없다고 꽁무니를 빼는 것이다.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지식이 풍부해도 공부를 잘해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생긴다. 이때 자신의 할 말을 하며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일까? 언변에 능숙한 대중 연설가들도 대중 앞에 서면 긴장이 된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극도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말하는 유형을 알아내어 장점으로 키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살펴보고 그 대책을 알아보자. 첫째, 손사래형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라고 하면 손을 휘저으며 할 말이 없다고 도망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앞에 나서거나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조용히 뒤에 앉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유형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자신이 이런 유형이라면 웅변 체계를 제대로 배워 말하는 것에 조금씩 도전해야 한다. 둘째, 우물쭈물형으로 말이나 행동을 모호하게 하거나 우물거리며 자꾸 망설이는 사람이다.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할지 말지 망설이다 말할 기회를 놓치기 일수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그런 대로 잘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나서야 할 자리임에도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스스로를 그 자리로 떠밀어 보라.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 나서는 형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시작하거나 앞장을 서는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어떤 주제가 주어져도 겁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말을 많이 한다. 그러려면 아는 것이 많아야 하기에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진다. 자칫하면 말 많은 사람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웅변 체계를 제대로 배우면 다가오는 기회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넷째, 횡설수설형으로 조리 없이 이것저것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핵심도 없고 앞뒤도 없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주정하듯 본인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는 것도 많고 전할 말도 많지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두서없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웅변 체계를 배워 머릿속으로 말을 정리하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막무가내형으로 융통성 없이 고집만 센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순서와 주제, 그리고 시간 제한을 무시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며 듣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한다. 여섯째, 재치형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눈치 빠르게 능숙하게 슬기롭게 말을 하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에게 성실한 자세가 추가되면 어디를 가나 환영받을 수 있다. 말에 조리가 있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스스로 웅변 체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에 다방면의 주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당당한 자세로 설 수 있다. 자신만의 웅변 체계를 만들라. 웅변이란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논술과 같다. 다만 웅변은 논술의 핵심만 뽑아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웅변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는 주제 선정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은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다. 첫째,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라.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먼저 주제를 정하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주제가 좋다. 희망적이고 자신의 의지가 돋보이는 것을 택하라. 둘째, 일상에서 소재를 구하라. 주제에 적합한 소재를 구할 때는 가급적 자신의 일상에서 구하라.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대중적인 것이면 금상첨화다. 게다가 자신의 경험에서 소재를 찾으면 발표를 할 때 헷갈리거나 질문을 받아도 막히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 셋째,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를 만들어라. 서론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첫 마디가 재미있고 에피소드가 산뜻하면 듣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된다. 본론은 본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므로 3가지 정도의 핵심 단어로 요약해 끊어서 말하는 것이 좋다. 장황하게 서술하여 나열하면 듣고 나서도 무엇을 들었는지 아리송해진다. 결론은 마음을 북돋아주는 과정이다. 웅변의 핵심은 본론에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핵심을 돋보이게 만든다. 서론과 본론이 조금 부족해도 결론이 감동스럽게 끝나면 그 웅변은 성공했다고 봐도 좋다.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의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웅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도 전달, 둘째도 전달, 셋째도 전달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준비하더라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웅변에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이다.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자신만의 말하는 자세를 만들어라. 진지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우물쭈물하는 자세는 듣는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 말을 하다가 자신감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으면 뒷짐을 지거나 한 손을 자연스럽게 바지주머니에 넣어보는 것도 좋다. 이런 태도는 잠시나마 청중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배짱을 만들고 당신을 여유로워 보이도록 만든다. 둘째, 정확한 발음과 적당한 음량을 취하라.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은 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아나운서의 말을 따라하면서 발음 연습을 해도 좋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마이크의 볼륨을 미리 높여놓으면 된다. 땅에 씨를 뿌리고 꾸준히 관리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작은 노력의 시간이 여러분을 시작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